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쳐버렸습니다. 코스피 5,000 넘었고요. 코스닥 1,000 넘었고요. 오늘 코스피 200 선물은 3.4%가 올랐네요. 지금까지 좀 기관이 많이 사서 올려가지고 꼬름했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샀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사서 올렸고요. 이 시점에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좀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로 분위기부터 먼저 볼게요. 요게 이제 좀 큰 뉴스였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비중 줄이고 국내 주식 늘린다. 계속 대통령이 요구하던 거죠. 이 포트폴리오 개선 방안 심의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37.2%로 하향하고 국내 주식을 14.4에서 14.9로 상향을 하는 거를 결정했다. 네, 리밸런싱은 뭐 바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그만한 비중도 이 국민연금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야, 국민연금이 2019년에는 713조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에는 1438조입니다. 2배 이상 올랐네요. 아니 지금 이런데도 2050년 되면은 고갈된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조금 실감이 되네요. 아침에 트럼프 쇼크를 딛고 5천을 넘었다. 관세 인상은 노이즈성이다. 이제 하도 타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안 믿죠? 한번 살짝 내려갔다가 엄청나게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 강세에 힘입어서 원화도 약간 강세를 보였어요.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좀 찾아볼게요. 자본시장연구소에서 올해 코스피 6천선 도전한다. 반도체 AI 주도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기업 실적하고 밸류업으로 6천 전망한다. 트럼프 관세는 리스크 요인이고 금융당국은 부동산 더 쪼여가지고 거기서 돈을 빼서 코스피에 넣게끔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죠. 이런 정책적인 배경은 정말 강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바따 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시원시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면서 코스피가 오르고 있는데 제가 30살 중반인데 이런 거를 뭐 태어나서 처음 보다 보니까 약간 널떨떨합니다. 이재명이랑 트럼프랑 거의 겹쳐 보이는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식 친화적으로 정책을 하고 막 밀어붙일 수가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금융후진국 한국에서도 이렇게 정말 리더가 마음 먹으면 180도 바뀌는구나 이런 걸 배웁니다. 코스피 2026년에는 IT 주도 이익 장세다. 2025년에 전년 대비해서 75% 올랐고요. 코스닥은 36% 올랐는데 지금 엄청나게 달리고 있죠. 밸류 프로그램하고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한다. 이 밸류 프로그램이 제대로 뭔지 모르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기업들한테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라고 시켰나봐요. 뭐 PBR하고 ROE 이런 핵심 지표들 분석해가지고 이거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공시하도록 했다.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었대요. 진짜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좀 웃기긴 하네요. 그리고 뭐 주주환원을 권장을 했다. 이것도 강제가 아니네요. 강제를 뭐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리고 이런 기업가치 재고가 우수한 기업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밸류업 지수를 만들었대요. 이걸 추종하는 ETF를 출시했다. 타이거 코리아 밸류업,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어쨌든 이게 포문을 열어준 거니까 뭐 도움이 됐다고 봐야죠. 밸류업 프로그램 말고도 핵심적인 지금 드라이브가 몇 개 있죠. 모두가 알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 하이닉스의 HBM하고 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D램, 특히 이 D램이 가격이 폭등을 했죠. 수급 불균형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추정치를 완전히 뚫고 가주면서 코스피를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코스닥 3,000 얘기해주면서 코스피는 이제 5,000 왔으니까 이제 코스닥도 좀 키워보자. 그래서 국민연금 보고 코스피 많이 사는 만큼 코스닥도 좀 많이 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힘입어서 지금 이번 주에 폭등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부실기업의 빠른 퇴출과 혁신산업 중심의 상장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150조 규모의 공공성장기금 이것도 만들어서 뭐 돈 부어주겠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코스닥을 지금 이끌고 있는 요 K바이오 요게 또 꿈틀꿈틀 되면서 많이 좋았습니다. 이 미국의 바이오 시큐어법 요거 하면서 이제 탈중국 기조가 더 심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수주가 중국이 아닌 한국에도 조금 올 거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도 코스피 목표치를 5,000에서 5,700으로 올렸다고 해요. 그 근거가 뭐냐? 한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3%에서 75%로 대폭 높였대요. 야, 53%도 깜짝 놀랄 만한 숫자인데 이거를 지금 코스피 평균을 75%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성장률을 어마무시한 거죠. 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최근 주가 상승은 거품이 아니래요. 실제 이익 전망이기 때문에 건강한 상승이다. 탄탄한 펀더멘털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주가 가치를 이끈 것이다. 와, 이렇게 유명한 미국 IB가 한국어를 이렇게 좋게 얘기해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실제로 S&P 500이 좀 안 좋습니다, 연초에. 근데 코스피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이런 기사들이 사람들을 제대로 된 포모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올해를 차트로 가져왔나 봐요. 코스피 200은 18% 올랐고요.
S&P 500 그대로고 이건 지금 환율 영향도 있는 것 같죠? 일본 오르고 중국 소폭 오르고 독일 닥스도 소폭 오르고 베트남도 오르고 인도 니프티만 떨어졌네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좀 보고 싶거든요. 유진투자증권의 코스피 5000 그 이후라는 리포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26일에 나왔으니까 따끈따끈한 리포트예요. 자, 흥미로운 차트가 나옵니다. 여기 X축이 ROE고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표죠. 여기 Y축이 PBR입니다. 자산 대비 주식 가격이에요. 지금 25년 6월에는 코스피가요. PBR이 1이었습니다. 그리고 ROE는 여기 보면 뭐 한 9 정도 돼 보이죠? 이랬는데 여기는 지금 26년 1월이에요. 지금 불과 6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PBR은 1.3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ROE는 지금 13을 넘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도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예요. 물론 이 영업이익은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올렸겠죠? 근데 어쨌든 자산 대비 밸류에이션도 좋아졌지만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졌다. 근데 이 차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인도 지금 보이십니까? 인도가 PBR이 3이 넘습니다. 뭐 그렇다고 수익성이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인도는 뭐 인구도 많으니까 엄청나게 성장할 곳이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코스피는 너무 저평가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너무너무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차트에서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파란색 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코스피처럼 이 정도 13 정도의 ROE 수익성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은 한 PBR을 한 2 정도는 받아야지 평균인 건데 우리는 훨씬 더 저평가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로 가면은 PBR, ROE 관점에서는 약간 고평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업이익의 경기 민감성 극복이 관건이다. 요건 무슨 뜻이냐면요. 요 지금 파란색 ROE를 잘 보시면 아니 수익성이 세상에 이렇게 높았다가 정말 나라까지 떨어집니다. 막 8% 이렇게 떨어졌다가요. 다시 또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시크리컬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게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제 수급 불균형이 끝나면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요 민감성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근데 요거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반도체가 이렇게 시크리컬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주력인 이 메모리가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어떤 이 PC라고 하는 상품에 굉장히 작은 부품에 불과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PC의 작은 부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릅니다. 이 AI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어떤 필수 소비재가 된 겁니다. 어떨 땐 사고 어떨 땐 안 사고 뭐 이런 경기 민감도가 높은 제품에서 이제는 조금 필수재 쪽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시각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좀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쇼티지가 너무 지금 과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빅테크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투자 많이 하는 회사에서 이제 D램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이런 뉴스가 하나만 나와도 그냥 바로 꼬라박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좀 균형 있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5천인데도 12개월 포워드 PR이죠. 이게 10배밖에 안 된다. 이 12개월 포워드 PR이 S&P 500이 한 22배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반값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 위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요 경기 민감도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계속 우상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내러티브에 힘을 더하는 게 지금 현대차의 어떤 로봇 이런 것들이 조금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차트인데요. 52주 저점 대비해가지고 이 Y축 상승률이 몇 %냐. 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이제 V자 반등을 했을 때 요때 상승률이 뭐 한 120% 정도로 보여요. 근데 지금 그 지점에 왔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지금 2025년 말부터 해가지고 오른 상승폭이 이 코로나 때 V자 반등하고 거의 비슷한 강도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가면은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 양적 완화로 이렇게 반등했을 때 요때 상승률을 지금 넘볼 수 있냐 없냐 요거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자, 어쨌든 코로나 V자 반등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태다. 이건 뭐냐면요. 과거에 80년도에서 90년도로 오면서 이렇게 1000을 넘었는데 이때 금융상사 건설 요게 이제 호황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기나긴 횡보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철강조선 기계로 2000까지 이제 도달을 했는데 여기서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횡보를 했죠. 그리고 드디어 코로나 끝나고 나서 3000을 넘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길진 않은데 어쨌든 횡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요번에는 4000 건너뛰고 5000까지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횡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경고하는 차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탁금 증가 속도인데요. 그러니까 주식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속도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요때죠. 코로나 V자 반등으로 노도나도 주식에 몰렸을 때 이때 2022년도가 38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5년 중순이죠. 요때 33조가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6년 들어와서도 엄청나게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증권사 찾아가가지고 계좌 개설한다고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지금 밥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약간 과열 신호죠. 약간 인간 지표 같은 거죠. 근데 예탁금 말고 주식으로 들어오는 실제 돈이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요 2021년, 2022년이랑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훨씬 큰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부동산을 아예 묶어놓고 막 미친 듯이 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돈이 주식으로 확실하게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자, 그리고 D램 가격에 대한 차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회색 선이 D램 가격의 상승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와, 여기서부터 거짓말처럼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요거는 상승률이기 때문에 내려오긴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 속도가 이렇게 내려오냐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냐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견인을 해왔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 코스피는 지금 3620이다. 지금 5000이니까 1400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코스피는 전 세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는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저평가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성, 이렇게 좋을 때 너무 좋고 나쁠 때 너무 안 좋은 요런 것들이 가장 주된 이유다. 요게 극복이 되면 이제 코스피 5000이 뉴 노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혼재가 돼 있어요. 이제 트럼프 관세도 불확실한 상태고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은 별로 안 좋았는데 한국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모멘텀 관점에서 보면은 뭐 계속 좋지 않을까? 뭐 큰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미국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국 시장도 꾸준하게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